네, 뻐근하고 찌릿한 허리 통증,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치료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원장님,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한쪽 방향으로 고배율의 내시경을 집어넣고 다른 한쪽 방향으로 치료 도구를 넣어서 통증도 줄이면서도 정밀함을 무척 높인 그런 차세대 척추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세대 치료법이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그런 치료법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만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감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무척 적어진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이나 고령인 분들도 이 치료를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절개하는 부위, 손상 부위는 최소화로 줄이고 또 정밀도는 높인 치료법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환자들이 이 치료법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척추관 협착증과 네.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척추 수술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로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 또 비슷한 수술을 받지 않고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그 통증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치료 사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후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 전화 주신 어머님이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분께서는 차도가 없으셔서 그 다음 단계 치료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선택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이제 70세 아버님이신데요. 엉덩이 쪽이 많이 아프고 다리까지 당겨서 이제 힘드셨던 분인데 화면에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척추뼈가 앞뒤로 약간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 그리고 협착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방금 전화 주신 분처럼 처음에는 당연히 1단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를 하고 또한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 차단술로도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럴 때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수술을 받지 않고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네. 이 좁은 신경 통로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넓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치료 이후에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괴롭히던 통증이 거의 대부분 좋아져서요.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편하게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8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묵히다 통증을 10년이나 묵히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묵히지 마시고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머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특히 걸을 때 이제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가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또 앞에 분처럼 뼈가 앞뒤로 약간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서 협착증이 있을 때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을 권유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꼭 그것을 받지 않고도 나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 치료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거의 씻은 듯이 나아서 지금은 즐겁게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마 댁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청소 한번 탁 하시고 저녁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TV 보는 그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따가 좀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를 굽혔을 때 극심한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힘들어서 좀 앉아서 쉬려고 하면 더 힘드신 분들 분명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간은 5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0 하나요. 70대 초반이시고요. 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갑자기 저기 막 이
다리 통증이 와서 견딜 네. 수 없어갖고 119를 불러가지고서는 병원에 갔는데 네. 그게 디스크가 터져서 흐르고 있대요. 네네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했으니까 4개월, 5개월 되셨어요. 네, 괜찮더니 한 달 전서부터는 이 다리가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앞쪽으로 막 아프고 뽀개져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앞뒤 쪽이 다. 네, 원장님 수술은 그래서- 괜찮으시다가 다시 아프신가 네. 봐요. 네. 그래서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그렇다고 했더니 약만 주고서는 약 먹고 일주일 있다가 와보래요. 그러면은 신경 주사를 좀 맞아보자고. 그런데 당장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신경외과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MRI를 보고서는 수술은 잘 됐는데 무슨 미세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면서 그거를 이제 그 모니터를 다시 보면서 신경 주사를 놓더라고요. 놔주시고서는 이렇게 앞쪽으로는 안 아파요. 근데 뒤쪽으로 엉덩이하고 이 발목까지 막 아프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안 아픈 때는 또 몇 시간씩 안 아파요. 괜찮으시다가.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혹시 작년 12월경에 수술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때는 뭐 다리 앞쪽, 바깥쪽, 뒤쪽 어디가 아프셨어요? 허벅지 앞쪽으로요. 그 당시에는 앞쪽이 많이 아프셨어요? 네, 허벅지만 막 뽀개져 나가서 견딜 수 네네네.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술을 받고 그 허벅지 앞쪽 통증은 좋아지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아픈 건데 지금은 앞쪽도 아팠지만 뒤쪽이 더 많이 아프세요, 혹시? 네, 근데 앞쪽은 이제 신경주사 맞고 나서 네네네네. 안 아파요. 네. 어머니 이게 뒤쪽으로 이제 엉덩이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체적으로 허벅지 네. 앞쪽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하고요. 네. 허벅지의 뒤쪽, 종아리 쪽 이렇게 뒤쪽을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가 좀 다르거든요, 어머님. 네. 그래서 이제 이전 검사를 보고서는 충분히 판독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어머니 이번에 이렇게 다시 아프신 다음에는 정밀 검사를 하진 않으셨죠, 아직? 네, 아직은 안 했어요. 네네. 그 이제 이전에 12월 그 당시에 그 수술 전후의 영상만 가지고 지금을 평가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주사 치료를 한번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신데 주사 치료를 뭐 한두 번 더 받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네. 정밀 검사를 다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네.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네. 그 말은 이제 새로운 뭔가가 생겨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하시면요, 참지 마시고 뭐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다시금 정확히 얻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처음에 그 작년 12월에 수술받던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 다시금 디스크가 터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어머님 통증 너무 심하시면 정밀 검사를 지금은 꼭 먼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참을만 하시면은 주사 치료를 몇 회 더 받아보시고요.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면은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밀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